단순히 이제 공급 물량인 Q를 증가시키기보다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서현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건설 업황이랑 각 건설사들의 이제 실적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8월 16일에 나왔던 공급 대책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향후 5년간 이제 270만 호 공급을 한다는 청사진을 이제 최초로 제시를 했고요. 5가지 이제 원칙 하에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측면이었고, 이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 민간 정비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도심 복합 사업을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는 뜻 아래 15만 원의 이제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터 플랜을 2024년에 발표하겠다고 예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주택 공급 시차 단축을 위해서 주택 사업의 이제 인허가 절차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번째로는 이제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 원가 주택이랑 역세권 첫집을 이제 제시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택 품질 제고를 시키겠다라고 했고, 이 안에는 이제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공급 물량 측면에서는 기존 이제 발표했었던 계획 대비해서는 정비 사업이 플러스 5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 공공택지 부분에서 한 15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이제 서울 및 수도권이 이제 158만 호로 거의 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수도권이 약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게 되면 정비 사업이 이제 52만 호로 한 19% 비중을 차지하고, 공공택지가 한 88만 호로 33% 정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이제 공급 물량인 Q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에 정부가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책보다는 이제 향후 순차적으로 나올 발표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련적으로 나올 발표가 될 정책들이 좀 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건설사 입장에서 본다면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개편을 이제 9월에 한다는 것과 안전진단 제도 개선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고, 신탁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사업법을 이제 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민간 도시복합 사업 신설을 위해서 도시복합개발법을 이제 12월에 제정한다는 등 민간 사업에 좀 더 공급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270만 호 공급을 제시했던 게 사실은 이제 인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분양 물량이 확대가 되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산정과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등 이런 예상보다 기대했었던 정책들 관련돼서 큰 개편 효과가 없다면 이러한 효과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건설사들 실적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이제 당사 커버리지 건설사 합산 매출액은 이제 21%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8% 감소를 하면서 매출은 이제 기대치를 좀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은 조금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안 좋았던 주된 요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주택 부분 진행 예정 원가를 대부분 건설사들이 조정을 했고, 해외 현장에서 비용 발생도 일부 이제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일단에서는 대부분 건설사들이 환율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환 관련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반기 누적 합산 수준 4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면서 굉장히 선전했고, 수주가 양호했었던 이유는 이제 주택 수주가 굉장히 초과 달성을 하면서 양호했던 상황에 해외 수주는 반면에 좀 부진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적 이제 분양 세대 수는 한 4.7만 세대로 연간 계획 대비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에서 좀 더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원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선제적으로 이제 주택 부분 원가를 2분기 때 상승분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제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도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지만 업황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실적 흐름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업황은 좀 비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우호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분양 시장 자체도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실물 지표를 보게 되면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서 청약 경쟁률도 하락을 하고, 착공 지표나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말 기준으로 계속 증가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수주 잔고나 신규 수주가 워낙에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업황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단기간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중심의 이제 국내 사업이 좀 더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고, 해외 같은 경우에 좀 발주 물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기 전에는 건설 업종 전체의 추세적인 주가 상승은 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주택 부분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제 건설 전반적인 업황이랑 건설사들 주요 이제 실적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